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한 대로 국제정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우리 이충구 박사님 모시고 2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최근에 이 박사님이 2개의 책을 썼어요. 하나가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정치, 다른 하나가 질서의 소멸. 그런데 지난주 교보문고 정치 분야에서 이 책이 1등, 이 책이 1등, 그 다음에 이 책이 아마 15등이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돼서 베스트셀러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변하는 걸 좀 알고, 그리고 세상 안목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시대 미국,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질서가 다 소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50분에 걸쳐서 2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서 있는 인물, 트럼프가 누군가, 그 다음에 트럼프 바로 알기,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거에 대해서 듣고, 2번째 시간에는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과 중국 붕괴작전, 이런 거 해서 전 세계를 미국이 어떻게 질서를 바꿔가면서 지배하려고 하는지,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충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봤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되게 나이에 비해서 늦게 병원을 간 건데, 약간 병원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병원 갔더니만은 또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전화 건 목사님은 기도 같이 하자고 전화로 또 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병원 가기 전보다 이론상으로 더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는 모르고 지가 건강한 줄 알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가 이제 건강하지가 못했던 상황이고, 지금 2달 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평소에 강의하고 책 보고 글 쓰고 그냥 헤비하게 좀 일을 하는 편인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게 저한테 제일 기분 좋은,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호 소리 지르고서, 그리고 첫 번째 기도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요새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트럼프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대로 된 트럼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지금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하신 책인데,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정치, 이 책에서 트럼프가 누구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좀 썼는데, 오늘 앞부분은 이 책에 의존해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트럼프를 3마디로 요약하려면은 1. 천재, 2. 싸움꾼, 3. 공부하는 사람,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트럼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평생 술 담배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9살 때 어느 교회에서 무슨 꼬마들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준 선물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9살 때 준 선물을 가지고서 첫 번째 대통령 될 때 그 성경에다가 손 올려놓고,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처음 사준 책 내가 안 갖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걸 갖고 있구나라는 무려 60년 동안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2번째는 질서의 소멸인데, 소멸을 한국말로 보면은
한문으로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위에 있는 소멸은 청소할 때 소자예요. 청소하듯이 빗자루로 쓸어서 없애버리는 거가 소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소멸은 불을 끌 때, 그 우리 소화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절로 불이 타다가 꺼져서 없어지는 거, 바로 그 과정인데, 지금 오늘날 세계 질서의 소멸은 트럼프가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쓸어버리면 이제 무질서의 세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알고 있던 그 세계는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의 소멸, 이 책은 그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이 외에 몇 군데 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달란트 투자라는 회사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전파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100만 명, 200만 명씩 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를. 그래서 여기는 나가서 내 생각을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기분으로 나가는데, 이분들이 내가 한 말을 가지고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이 책에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타자를 뭐 며칠, 한 달, 몇 달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한 말을 다 앞뒤 바꿔가지고 멋있는 책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까지 다 봤습니다만은, 와, 요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겠구나, 생산량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거 아마도 1988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쯤 됩니다. 38년 전에 어디 소개가 됐느냐? 한겨레 신문 광고입니다. 전날은 한겨레 신문이 생기는 날이에요. 한겨레 신문 창간호인데 거기에 트럼프 광고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트럼프가 쓴 책을 87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광고 보세요. 아메리카의 꿈, 재계의 새 우상. 이 사람 재벌 사장인데 새로운 우상이다, 트럼프. 그럼 그 거래의 기술, 책 이름입니다. 그 밑에 본 거는 보니까 아이오코카의 명성을 앞지르는 42세의 사업 천재.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 이 미국에 쓰러져가는 자동차 회사를 사장으로 맡아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라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다시 그냥 괜찮은 회사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무렵에 아이오코카 그러면은 경영의 도사, 경영의 귀재 그랬는데, 트럼프는 그 사람을 능가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1988년에 대통령감으로 지목받았다. 이 사람 앞으로 미국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진짜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감으로 지목받은 지 29년 만에 진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야 뭐야. 하여간 한국에 아마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소개된 처음일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사람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둘이 누가 더 늙어 보여요? 아들 부시가 훨씬 늙어 보이죠? 예, 아들 부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보름쯤 일찍 태어났습니다. 동갑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지금 정부에서 45명인데 대수로는 47대지만은 한 해에 3명의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1946년, 1946년에 3명의 대통령이 태어났는데, 빌 클린턴이 1946년생이에요. 그리고 조지 부시가 1946년생이고 트럼프가 1946년생인데, 그 셋이 있으면은 트럼프가 제일 젊어 보입니다. 그럼 나이로는 전부 다 만으로 79세인데, 여기서 이거 나온 것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트럼프는 정말 그 망나니 대통령이고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대통령인데, 미국에는 그 통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2번 한 사람이 3월 달에 두 번째, 그러니까 4년 했고, 그다음에 4년 더하면 8년이죠. 그런데 5년, 이제 6년 차 3월 달에 지지율을 트럼프가 1등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기가 좋았다는 부시,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같은 당 사람들,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 중에서 부시 두 번 임기째 이제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3월, 그러니까 5년 3개월 됐을 때 그때 지지율 77, 오바마 77, 트럼프 86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죠. 미국 공화당 중에서 마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사람은 공화당 중에서도 찐 공화당인데 마가가 계속 조금씩 늘어가지고 지금 제일 높은데 65%입니다. 공화당에 65%한테 여론조사했더니 100으로 나온 거예요. 지지율 100. 이런 경우 미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 충성도는 보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도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방송인 CNN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 3월 19일 날 한 겁니다. 100이 나오다니.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아도 100이 나온다는 건 좀 너무했다라는,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그냥 통계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고생한 사람, 정말 그 정적에 의해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트럼프 대통령 그 둘째 아들이에요. 에릭 트럼프라고. 맏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큰딸, 그래서 딸 둘, 아들 셋, 그래서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미국 역사 이래 가장 심한 정치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 경찰서에서, 법원에서도 나와 112번 나갔습니다. 112번을 경찰서 끌려다니면 보통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소당했어요. 고발당한 거 91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두고 나왔을 때 저택을 습격당했습니다. 저택을 습격당했을 때 그 FBI가 부인 방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중고등학생인데 그 녀석 방까지 뒤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된 다음 해에 오바마가 그 전 대통령인데 오바마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트럼프 가짜 대통령이야.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된 것은 러시아랑 협잡해서 된 거야. 여기 근거가 있어. 그 근거가 이 도시에, 불어로 도시에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다큐먼트입니다. 여기 있잖아. 이게 영국 첩보원이 쓴 건데 여기 보니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짜고 친 거야. 그리고 푸틴이 컴퓨터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어. 이놈 가짜, 이거 쫓아내야 돼 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무려 1년 10개월 동안 특검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 특검은 뮬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수사를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 중앙정보국 국장, 오바마 대통령 때 FBI 국장,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했는데 지난 3월 22일 날 미국의 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그게 제일 높습니다. 중앙정보부보다 더 높아요. 그 털시 게바다라는 여자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1, 2년 동안 그 고생하고 수사당했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라. 그리고 그 도시에라는 거 다큐멘트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다큐멘트는 힐러리 클린턴이 영국의 그 스파이, 전직 스파이한테 16만 달러를 주고 네가 소설 한번 써봐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지금 현역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이 음모는 쿠데타 음모이고, 그리고 트리즌, 국가 반역죄에 해당된다. 그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국회가 그 문건을 미국 법무부한테 보냈습니다. 그 법무부가 고발하면은 오바마 그 일당은 지금 국가 반역죄로 이제 기소당하고 재판받게, 이런 상황이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최악으로, 근데 그걸 하다 안 되니까 암살까지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살아난 것이죠. 그 트럼프 아들이 이런 놈들은 다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가 91번 재판받게 된 그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91번을 고발당하는 사람이 지구에 몇 명 있겠습니까? 그냥 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 외에는 91번을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 기소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그리고 미국에 말이죠, 극비 문서만 고발하는 그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상한 비밀 문서, 뭐 정치가 잘못한 거 다 하는 사람인데 누가 물어봤어요. 왜 트럼프 건 안 하냐? 트럼프 거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먼지가 안 난다. 그래서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정치가들이 돈에 넘어가죠. 뭐 트럼프는 자기가 부자니까 돈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기자라든가 뭐 무슨 로비스트가 트럼프를 로비할 방법이 없어요.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돈으로 로비를 하는데, 바로 이런 그 아주 특이한 그 에릭 트럼프라는 친구가 언더 시지, 완전히 우리는 언더 시즈라는 걸 숨어서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공격이 심해서 동굴 속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언더 시즈예요. 아버지를, 이 책에서 우리 아버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불굴의 전사다. 싸워서 지지 않습니다. 누구랑 싸워도 안 집니다. 불굴의 전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성격이 못하는 것을 그 미국이 아주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 겸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이 미국 관련된 책을 쓰면서 미국 사람들은 세 개로 표현된다. 1. 미국 사람들은 카우보이다. 카우보이라는 것은 터프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카우보이, 아주 투박하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워리어, 압도적으로 싸움꾼입니다. 압도적으로 싸움꾼이에요. 지금 미국 반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이제 자기 엄마는 참 그냥 마약 환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길렀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자기 그 손자한테 그랬습니다. 그 손자가 그래요. 우리 반에 아주 깡패 같은 녀석이 있는데 걔가 매일 그 약한 애를 때리고 괴롭혀요. 그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네가 가서 그놈을 혼내주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그놈을 혼내주렴. 그놈이 너보다 싸움 잘하니까 그놈이 너를 한 5대는 때리겠지. 너도 한 방 때릴 수 있지 않겠어? 그게 미국 할머니가 자기 손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 투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터, 발명가들. 참 미국 사람은 뭐 별거를, 그 미국 가서 텔레비 광고 보면 뭐 저런 것도 만들어 파나 하는 정도로 별의별 거를 다 발명하는 나라입니다. 뭐 에디슨 같은 사람은 100개도 더 발명했죠. 테슬라 같은 사람, 지금 뭐 또 테슬라 이름을 흉내내갖고 회사까지 만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발명가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것도 발명한 나라고. 그런데 트럼프는 카우보이 플러스 워리어, 그러면 그게 파이터가 됩니다. 카우보이 더하기 워리어는 파이터.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불굴의 파이터다. 지금 말이죠, 저 사람 얼굴이 뮬러라는 특급입니다. 저 사람이 트럼프, 너 보니까 푸틴하고 협잡해서 대통령 당선된 것 같아. 그 문건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영국의 로널드 스틸이라는 영국 MI6, 영국의 중앙정보부입니다. 거기 전직 간부가 쓴 건데 너 아무래도 가짜 대통령이야. 그래서 1년 10개월 동안 특검을 했습니다. 특검을 한 다음에 보니까 죄가 없네. 그 결론이 죄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나왔는데 그 물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속을 그냥, 로버트 물러가 방금 죽었다. 잘 됐군. 그가 죽어서 다행이다.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겠지. 무고한 현직 대통령인데 1년 10개월을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1년 10개월을 끌려다니면서 너 가짜 같아 하는 그 조사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3월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국장 털스 게바드,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인데 여자인데 육군 중령 출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공화당으로 돈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국, 미국에는 CIA, DIA 뭐 이런 거 많은데 그걸 다 총괄해가지고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 디렉터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게이트, 트럼프가
푸틴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푸틴하고 짜가지고 푸틴이 컴퓨터 다 조작해줬다. 미국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것이 다 가짜다. 혹스라는 게 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게이트, 맨 처음에 러시아 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혹스라고 그럽니다. 러시아 사기. 그 사기를 미국의 D&I 국장이 3월 22일 날 이 큰 사건이 오바마의 지시에 의해 애초부터 조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이 바로 밝혀졌다. 그리고 의회에 가서 다 보고를 했고 의회는 그 자료를 미국 법무부로 보냈다. 이제 폭탄이 터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오바마가 야 밀러 국장 트럼프 꼭 잡아야 돼. 밀러 특검. 그놈이 먼지투성이야. 그랬더니만은 뮬러가 그러는 거죠. 내가 트럼프의 먼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참 보더니까 모든 먼지는 너한테 붙어 있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터지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1988년에 42살 때 미래의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몸조심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트럼프가 오랫동안 대통령을 준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오바마의 CIA 국장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수사하고 뒤에서 자료 만들고 그런 그 브레넌이라는 사람인데 저 브레넌은 요 며칠 전에 CNN이라는 텔레비에 나가서 나는 차라리 이란의 정부를 트럼프보다 더 신뢰한다라고 얘기한 놈입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가 전쟁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 반역이에요. 저 사람은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미국이 뭔데 이렇게 까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 슈퍼 엘리트입니다. 재산이 몇백억 달러씩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예요. 세계주의자입니다. 나라들이 필요 없어. 자기네들 엘리트가 지구를 다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게 덤비니까 미국이 싫은 거라. 바로 글로벌리스트의 적이 미국일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국경이 없는 세계에서는 진짜 돈도 많이 벌고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조지 소로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국가.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구약학자 이스라엘 교수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가장 인간한테 좋은 형태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이런 국가입니다. 지금의 미국,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일본, 영국 이런 것이 인간한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고 가장 안전을 줄 수 있고 이런 그래도 성경적으로 제일 괜찮은 국가가 이건데 글로벌 이거는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글로벌 스테이트 지구 전체 우리가 전체가 하나야. 그거는 바벨탑 이야기에 잘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로 뭉치는 걸 갈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읽고서 요람 하존이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와, 이 사람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헤브류 대학의 구약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의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국가 형태는 우리는 세계는 하나야가 아니라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다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영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그것이 서로가 다 잘 되는 길이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저 글로벌리스트의 대표적인 오바마의 CIA 국장이 나는 차라리 이란을 존경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2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란은 죽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적은 극좌파 세력이며 미국의 극좌파 대단히 무능한 민주당이다. 앞으로 이제 너네들하고 싸울 거야. 외부의 적은 대충 처리했어. 외부의 적은 이란이 죽음으로써 이제 가장 큰 적은 너네들이야. 미국의 좌파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싸움을 걸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이 이게 지금 나이가 20살 됐습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얘가 키가 2m가 넘어요. 트럼프가 195인데 트럼프랑 쓰면 이만큼 더 커요. 이런 친구인데 둘째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얘도 지금 막 트위터를 쓰는데 자기 아버지를 그냥 적극 응원합니다. 나 이 사람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외국이 아니라 국내의 급진 좌파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란 전쟁은 대강 끝나가는 모양이다. 포를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국내로. 그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하며 그들이 무능하고 나라를 내부에서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은 이제 빨간 줄 긋은 거예요. 너네들 여기 이상 오지 마. 이제 진짜 싸움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러니까 뉴스 매체는 뉴욕 타임즈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MBC,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MBC, KBS 보는 사람 없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없습니다. 전부 X를 봅니다. 우리나라 전문의들도. 그런데 거기에 떠 있는 그 그림들이에요. 데모크라트, 민주당원들은 are the enemies of the nation. 국가의 적이다. 예, 이거 지금 황당한 얘기 나오는 것이죠. 이 앞으로 이 싸움이 민주당을 아예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트럼프의 목적은 세계도 바꾸는 거고 미국도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을 바꾸는데 뭐로 바꾸는데 원래 모습대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 모습대로. 제가 유학할 때 1980년인데 모든 사람이 교회 가요. 일요일은 모든 사람이 교회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믿냐 안 믿냐가 차이가 나지. 그 하나님 당연히 계시는 거지. 그게 80년대 미국 분위기입니다. 80년대 미국 사람한테 70년, 80년대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 99%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래도 75% 정도 됩니다. 4분의 3 국민의. 근데 그걸 다시 90%로 높이자는 그런 것이죠. 예, 지금 털스 게바드 미국에서 지금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26년 중간 선거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부정선거 및 적대적인 외국 정부의 개입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야단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부정투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지금 다 지금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 감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털스 게바드가 디클래시파이 비밀을 공개했다 이거죠. 2016년에 인텔 리포트 2016년에 나온 정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finding that Russia did not change election result.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 결과를 바꿔서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대폭탄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도 지금 막 나옵니다. 미국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오바마가 인기가 좋았었는데 6,900만 표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6,500만 표입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6,500만 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6,800만 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표가 6,700이라는 게 딱 나오죠. 근데 저 아저씨는 8,100만 표를 얻었다. 이게 통계학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미국 역사에서 앞으로도 이기려고 못 깰 겁니다. 당분간. 인구가 그렇게 빨리 늘질 않아요. 8,100만 명이 이번에 트럼프가 7,400만 얻었습니다. 아주 대승을 했는데 이거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시비가 나오죠. 트럼프가 이제 감성에 호소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어떤 그 군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 이런 거 다 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콜로라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거 발견했다고 9년째 감옥 가 있다. 9년 동안 감옥형을 받았다. 근데 지금 73세인데 암에 걸린 저 여자 당장 풀어줘라라고 트럼프가 쓴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나왔는데 부정을 밝혔다고 콜로라도는 또 아주 좌파주의 대표입니다. 거기서 감옥을 가서 9년형을 받고 있다니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미국의 오바마,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오바마 자신이 러시아 사기극을 조작했습니다. 사기꾼 힐러리, 졸리는 바이든, 막 그렇게 다 별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세기의 범죄에게 crime of the century, 이거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그 범죄를 지금 오바마가 범했다라고 트럼프가 직접 3월 20 며칠입니까? 3월 23일 날 써서 올린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써서 올릴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뭐 책임을 져야죠,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밈들이 도는데 트리즌, 배반, 국가 반역 will never be tolerated in America. 국가 반역은 미국에서 허락된 적이 없다. I want to televise the military tribunals. 이 사람을 군법회의에 넘겨서 공개적으로 재판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법 중에 국가 이제 반역죄법이 있습니다. 그 18편 2381조예요. 미국 국가에 대해서 반역했을 경우에 사형입니다. 이거 못 고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죽였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트럼프가 세계를, 그러니까 과거 요 몇십 년 동안의 미국을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멸되면 이게 미국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미국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세계 질서, 미국 질서.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미국이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오바마가 있기 전에는 ISIS, 그 중동의 테러리스트 없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생명은 중요해, 이런 극좌파 운동도 없었습니다. 앤티파, 이것도 완전히 미국의 극좌파 운동인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싸움도 없었고. 근데 오바마 이후에 미국이 급격히 망가지는 겁니다. 동성결혼도 되고 하여간 미국이 지금 오바마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보수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그 잘못들을 찾아내는데 오바마 부인, 저 사람 남자라는 소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름이 마이클 로빈슨입니다. 원 이름이. 근데 미셸 오바마가 됐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날 말을 잘못해서 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 자기 부인을.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런데 요번에 저 아줌마가 1,400만 불을 부정으로 먹었는데 1,400만 불은 누구를 컨설팅 해줬다, 자문해줬다, 컨설팅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부정부패. 그리고 저 글로벌리스트의 최고가 조지 소로스입니다. 저 사람이 오바마한테 몇 천만 불 줬다, 이런 얘기들 다 나오죠. 몇 천만 불 줬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졸리는 바이든입니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사인을 다른 놈들이 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토펜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서 난립니다. 뭐냐면은 바이든이 사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사인하는 거. 자동 사인을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님 사랑해요 쓰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대통령 해갖고 사인할 때 그런 거는 기계가 사인해 줍니다. 그런데 법률안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을 기계가 사인하는 거는 다 불법이라 해서 트럼프가 그걸 수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바마가 오토펜 사인을 많이 했다. 한 300개쯤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300개. 아니,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대통령이 오바마야 바이든이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직을 관두고 워싱턴에 남아있던 첫 번째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가고 워싱턴에 남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거가 지금 바이든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바이든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하라고 미국이 준 돈이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하는 것보다 한 10배 더 많습니다. 돈 액수가. 그런데 그 돈은 가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는 데만 썼느냐? 아니에요. 그 돈이 돈 세탁돼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의 아들과 아버지는 거기 있는 석유 회사로부터 무슨 기업 기술 자문해 줬다고 그래갖고 500만 불씩 각각 챙겨서 $1,000만 부정부패로 이제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국제정치 질서만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소멸시키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직은 미국 국민에게 저질러진 역사상 가장 큰
사기 행위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가짜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여기서 태어났을 것.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가 옛날부터 저 사람 미국 출생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지금 케냐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이거 이제 또 수사 들어가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상한데 지금 저기 있는 거는 이 사람을 지금 이제 고발할 때다라는 그 얘기예요. 옆에 그 모든 나라에서 반역자들은 전부 다 처형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반역자들은 민주당원이 된다. 라고 해서 두 사람 그려놨는데 한 사람이 존 케리라고 지난번에 대통령 나왔다 떨어진 민주당 상원의원이에요. 저 사람이 예일대학 다닐 때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타이프라이터 들고 다녔습니다. 전쟁터에.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군인이 전쟁할 때 3번 부상당하면은 그러면은 전선에서 빼줍니다. 3번 부상당하면은 3번째 부상은 친구가 쐈다는 말이 있어요. 죽지 않게 다른 데를 쏘고 3번 부상당하고는 나오게. 그래서 자기는 훈장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썼는데 그것이 가짜다는 말 나오고 저 옆에 있는 여자는 제인 폰다라는 여배우입니다. 월남전 할 때 뭐 전쟁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월맹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가가지고 미군 비행기들이 폭격하러 오는데 그 쏘는 고사포에 이 여자가 앉아서 포를 쏘는 그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거는 국가 반역죄죠. 근데 아직도 건강하게 배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다 됐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문제인데, FBI 국장입니다. 미국의 그 젊은 친구들 또 나이가 있는 사람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간부들은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전부. 이 사람이 FBI 국장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 이런 거 다 따지는데 미국의 J6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월 6일 사건이라는 거예요. 1월 6일은 뭐 하는 날이냐?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11월 달에 선거 있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국회에서 상하원이 다 모여서 어느 주에서는 누구 몇 표, 어느 주는 누구 몇 표.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었습니다를 공증하는 그게 1월 6일 J6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거 부정선거야.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벌떼처럼 모여들었는데 국회에서 그때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인데 펜스는 트럼프 편일 테니까 지금 이런 주에서 온 표들은 다 무효니까 여기서 인증을 하지 말고 무효로 처리해달라고 국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거 부정인지 뻘며 알면서 펜실베니아 20표는 바이든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니라 펜스가 배반했다고도 알고 있었죠. 국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를 망친 놈이다 해가지고 그거로 또 탄핵받았죠. 탄핵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사기였다는 게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사람이 뭐 10,000명 모이니까 그 국회 하원 의장이에요. 하원 의장이 낸시 펠로시라고 민주당인데 주 방위군을 보내줄 테니까 질서를 지켜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방위군 오지 마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끌어들인 거예요. 폭동으로. 그래서 그 FBI들이 양복 입고 가가지고 야 들어가자 해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바로 민주당 하원 의장이 폭동을 유발시켰다. 그게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난리 법석이에요. 바로 FBI 국장은 정치 깡패들, 미국의 민주당 정치 깡패들 이런 책도 쓴 것이죠. 바로 그 자료들 나옵니다. 비디오가 다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질서 잡기 위해서 내가 군대를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를 파견할 테니까 질서를 잡으세요. 군대 필요 없어요. 군대 오지 마라고 오히려 민주당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총을 먼저 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갈기니까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뛰어들어간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에요. 네, 트럼프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왜? 파이터니까. 보통 사람 못해요. 볼까요? 어렸을 때 귀엽게 생겼죠? 근데 성질이 급해.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저 사관학교 가가지고 좀 몸과 마음을 수양해라. 그래갖고 미국에는 사관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데를 졸업했어요. 고3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치면은. 근데 이제 뭐 아주 인물이 괜찮죠. 근데 이 친구는 거기 가서 그래도 대장 노릇했습니다. 제일 가운데서 하고 그 학생 회장이라 그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사진이 1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의 그 인내심, 절도 이런 걸 배워가지고 대통령들은 군인들 만났을 때 전부 다 이렇게 격려하죠. 미국에서 이 격려를 제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냥 FM대로 하는 거예요. 뭐 보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팔이 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인데 트럼프야말로 정말 이 군인답게 그래서 절도 있는 사람, 파이터. 트럼프는 IQ가 156인 거로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재과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그 꼭대기가 있죠.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또 시비 거는 사람이 무슨 제가 IQ가 156이냐라고 시비 거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정적을 요구할 때는 저 머리 나쁜 힐러리, 뭐 머리 나쁜 바이든, 그러니까 로우 IQ 바이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처음에 쓴 책 거래의 기술, 이거는 뭐 지금도 이게 나온 지 지금 87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3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 아직도 서점 가면 그냥 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가는 책이 명저죠. 이 책은 1987년에 나왔을 때 그냥 1년 내내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정말 잘 쓴 책이에요. 또 나쁜 사람들은 야 그거 지가 썼냐, 남이 써줬지. 미국 사람들은 남이 써줘도 지가 다 읽습니다. 고칠 거 다 고치고 그런 건 우리가 믿어야 되죠. 트럼프가 머리가 좋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마르알라고라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깃발을 긴 거, 그래서 애국자예요. 그래서 15m짜리 깃발을 달았더니 그 시 정부가 와서 이거 깃발이 너무 높아요. 이거 저 9m가 제일 높은 건데 당신은 15m랬으니까 6m 잘라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깃발을 높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 그래갖고 그러면 이거 자를 때까지, 그러니까 작은 거로 바꿀 때까지 하루에 $1,000씩 벌금 물겠습니다. 벌금 물려면 무쇼. 그래서 이제 벌금을 하루씩 $1,000, $2,000 했는데 $12,000가 되는 12일째 되는 날 트럼프가 갔습니다. 내가 깃발을 9m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12,000를 벌금으로 낼 텐데 이거를 시에다 내지 않고 제한군인한테 내면 어떻겠습니까? 예비군들한테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거 거부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9m로 줄이겠다라고 하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제한군인한테 $12,000을 그 벌금 대신에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땅바닥을 6m를 돋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깃발을 9m짜리 갖다 놓으니까 15m짜리가 또 된 거야. 이 사람이 IQ가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처음으로 형사에 걸리면은 가가지고 죄인들 찍는 사진 찍어야 됩니다. 이러고서 찍었어요. 이거는 선거 부정부패가 없는데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래갖고 아틀란타에 있는 풀톤 카운티 법원에 형사법으로 끌려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을 찍자마자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또 선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 나는 불굴의 투사야. 그래가지고 저거를 2024년 선거 마스크로 쓰는 거예요. 저거 한다면 흑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진은 흑인만 찍히거든 보통. 저 사람은 우리가 매일 찍히는 그런 사진도 같이 찍혔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티셔츠에도 넣고 컵에도 넣고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대통령 지지율 몇 퍼센트 올렸습니다. 선거를 하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이번 트럼프 47대 공식 사진입니다. 바로 그
저렇게 찍은 것을 머그샷이라고 그래요. 경찰서 가서 범인으로 찍히는 사진을 지금 대통령 사진으로 쓰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대통령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정말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성경책 없이 어떤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God and the Bible. 이런 사람들이 미국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대 대통령인데 2대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지금 백악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 거의 끝날 무렵이라 가보니까 벽도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썰렁해요. 혼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 모든 분들께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오직 정직하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2대 대통령, 이게 지금 백악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하지 않은 대통령은 그거 보고 쑥스러운 거죠, 마음이.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아주 믿음이 좋은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책 겉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한 모든 일이 써 있고 그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도 써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에 의존하면 된다. 제가 이번에 그 병원 갔다 와가지고 한 달을 집에서 이제 그냥 쉬면서 정말 평생 한 달을 처음으로 쉬어봤는데 쉬면서 별의별 걸 다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려는 것도 다 거기에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미국에 가면은 에스겔 4.7이라는 빵이 있습니다. 이만한 빵인데 빵 상표가 에스겔 4-7, 4-9. 에스겔서 4장 4절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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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합쳐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가르쳐 준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빵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빵이에요. 그 빵은 다른 빵은 2불 3불인데 걔는 6달러입니다. 그 미국 의사가 이 에스겔 4-9 빵은 이름은 식품이지만은 사실은 약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은 뭐 심장병도 안 걸리고 당뇨병도 안 걸리는데 우리가 그냥 매일 짜고 뭐 단 거 이런 거 먹다가 이제 망한 것이죠. 저는 요새 그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4-5kg 줄었는데 의사한테 4-5kg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잘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짠 거 피하고 단 거 피하고 에스겔빵 만들어 먹으세요. 에스겔빵 그거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팔았습니다. 애국 성경 해가지고 이 성경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뭐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이런 걸 뒤에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바이블이라고 해서 팔았어요. 이것도 팔았다고 트럼프가 성경 장사했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조금 비싸요. 근데 좋습니다. 책이 가죽도 좋고. 그래서 60불입니다. 59불 99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샀습니다. 아버지 날 딸들이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선물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는데 지금 무슨 결과가 난 줄 아세요? 작년에 2025년 미국 성경 판매량 지난 21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이거 트럼프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책 사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국도 1등을 했더라고요. 영국 역사상 2025년이 성경 판매량이 1위래요. 그게 뭡니까? 지금 영국은 뭐 그냥 시장도 다 아랍 사람이고 난리법석이죠.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지친 겁니다. 이제 그만해라. Enough is enough. 이제 도가 지나쳤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미국 정치학자가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에 관한 언급들, 미국 대통령은 God bless America를 연설의 맨 마지막에 하죠.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레이건이 처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레이건 앞에는 그 존슨 대통령이 존슨보다 더 앞에, 케네디보다 더 앞에.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서 케네디 때부터 미국이 이상해져 가지고 아니 무슨 God bless America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지. 왜 기독교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못한 거를
레이간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미국이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레이간쯤 되는 사람이니까 연설에서 그냥 갓 블레스 아메리카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다가 오바마 바이든이 또 안 했죠. 트럼프가 연설문에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연설에 대통령이 누구냐? 트럼프가 1등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2배가 넘어요. 1000단어당 무려 7점 몇 단어를 트럼프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짜라고 또 그러는 좌파 목사들이 있어요. 나는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 이후에는 진짜가 됐을 거다. 적어도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서 살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관통하는 건데 이것 좀 보세요 하다가 스쳐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며칠 있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괜찮은 신문이 있어요. 트럼프를 조롱했습니다. 너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번개가 2번 한꺼번에 때리치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야. 그 말하고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번개가 3번 내리쳤습니다. 동시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트럼프 타워예요. 그 시카고에 보면 트럼프 국제 호텔이라고 있는데 정말 잘 줘놨습니다. 트럼프는 앞에 대통령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작년에 2기 임기가 된 다음에 장관들을 다 왔어요. 그래갖고 장관들이 대충 다 찼을 때가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가 보다 어이 스코트 터너 장관 당신이 나가서 기도해. 저 흑인 사람이 뒤에 있는 저 사람은 저거 장관이에요. 그 하우징 주택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 보고 기도하려니까. 그래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 직책에 임명하시며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미국 저 팀은 자기네가 기름 부은 팀이라고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은 이게 크루세이더입니다. 크루세이더 십자군이에요. 이 세계를 다시 도덕으로 만들고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막지 못합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most evangelical cabinet,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I will never allow God to be removed by leftist radicals. 나는 좌파 빨갱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그냥 좌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1기 때 그 대통령들 조각 있는 그 사우스 다코타 가가지고 미국은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꼿꼿하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무릎 꿇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말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12월 5일 밤에 참 2번째 다시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뭐 그냥 감옥 가고 총알 맞고 난리가 난 거죠. 트럼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부른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영어로는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부르니까 그 장면에 정말 우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전부 고개 숙이고서 뭐 악기도 없죠. 그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야, 이제 앞으로 생길 미국 무섭겠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취임식 하는 날은 바깥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의사당 속에서 했습니다. 물론 날씨도 추웠지만은 속에서 했는데 그날 미국 해군 합창단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합창단이 대통령 축가가 뭔지 아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거기서 다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걸 일부러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를 가지고 간 겁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요 며칠 전에 말이죠. 지난 3월 며칠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당신 삶의 주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래 하나된 나라로 묶어줍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기도로 유지되며 우리의 국가는 많은 노력과 지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장엄한 땅을 하나님께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거 목사님 비슷해요, 거의. 나는 이거 보고서 그래서 내가 그 일부러 전부 다 그 문장을 따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3월 달 어느 날이에요. 미국 주지사들 모여서 백악관에서 파티했습니다. 장관들 다 가서 앞에 앉아 있었어요. 헥세스 국방장관 나와. 당신 기도해. 그래서 또 뛰어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41 서너 살밖에 안 된 젊은이입니다. Christ is King.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감명스럽습니다. 이란 전쟁 하는데 이제 미군이 들어갈지 몰라요. 아직은 공군 해군이 다 폭격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같이 따라 뛰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 마라. 지금 이란하고 싸우는데 이 세계에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열적으로 지지하느냐? 미국은 목사이자 정치가이자 지금 이스라엘 대사로가 있는 마이크 허컵입니다. 허컵이 대사님이, 목사님이, 주지사님이, 이 사람은 2016년에 트럼프랑 같이 이제 대통령도 나왔어요. 왜 미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열적으로 지지합니까? 이 사람 말이 그거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을 등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게 아브라함 코브넌트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겁니다. 앞으로 너를 저주하는 나라는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저주할 수 있습니까가 주 이스라엘 대사의 말인 겁니다. 트럼프는 문제가 많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할 사람을 선택한다. 그게 고레스도 나오고, 그리고 크렉세스,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괜찮은 일들을 한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페르시아는 원래 적이 아니야. 그리고 페르시아가 쓸 때 이스라엘을 옆에서 도와준 나라야. 그런 밈들이 막 이게 돌아다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가 언제 아랍 이슬람이라고 이제 이게 바뀌는, 세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One of God's finest warriors.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가장 끝내주는 그러니까 워리어 중에서, 미국 사람은 워리어라고 그랬죠. 가장 끝내주는 워리어는 파이터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가장 끝내주는 파이터. 저 옆에는 책은 제가 최근에 이제 구해서 읽어봤는데, Designate Disruptor. Disruptor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 고요하게 놔둬야 되는데 이거 물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놈들, 그런 놈을 디스럽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찍은 그 회방꾼이야, 트럼프가. 근데 그 회방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푹푹 성장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트럼프가 망나니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찍은 그런 사람이다. 고레스 같은 사람이다. 고레스보다는 훨씬 좀 다르지만은, 바로 트럼프는 신앙인입니다. 트럼프는 파이터입니다. 불굴의 파이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싸우는 목표는 미국을 다시 미국 같은 나라로 만들어. 그리고 미국은 기도로 생긴 나라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트럼프는 요 다음 주제 할 때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는 누구인가, 트럼프 바로 알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그 사람이 바꿔나가는 그 기준은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뭔가, 나침반은 뭔가,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한 3, 4분 전인데 뭐 한 1시 10분까지 쉬고 그리고 다음 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